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힐스테이트 버머 17억 매매되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 영상은 공부하는 영상이고 투자에는 참고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런데 이 첫 화면에 왜 아포칼립토라는 영화가 제가 했는가 하면, 이 영화를 안 보신 분은 있죠. 뭐 부동산 공부도 공부지만 아포칼립토라는 영화를 있죠. 한번 영화 리뷰하는 유튜버가 있으니까 거기 아포칼립토 이렇게 치면 있죠. 한 300만 뷰가 있습니다. 한 개의 영화를 300만 명이 봤다는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마야 문명의 최후를 그리는 그런 영화인데 상당히 감명 깊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 지식을 알고 영화를 보면 있죠. 영화를 보는 그것이 상당히 좀 감명 깊다. 그래서 지금 이 남자는 주인공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한테 죽습니다. 근데 죽으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두려워 마라. 저는 최근에 있죠. 이 영화를 지금 여러 번 봤는데 최근에만 한 10번 정도 봤습니다. 봤는데 이 주인공의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했던 말, 아들아 두려워 마라. 세상을 살면서 너무 두려워 마라. 이 말이 참 뇌리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 상당히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 15분 정도 하면 영화 볼 수 있으니까. 자, 이 사람이 영화 주인공이죠. 표범의 발이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시간 나시면 꼭 한번 보시고. 하여튼 오늘의 주제 힐스테이트 버머. 지금 어떻게 보면 대구 부동산이 있죠. 혼돈의 시대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과연 오를지 내릴지 참 궁금해하신 분이 많은데, 자, 그런데 자, 범힐카죠. 힐스테이트 버머가 17억에 매매됐습니다. 자, 이것이 3월 달에, 자, 3월 13일 날 16층이 17억에 매매됐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월 달에 13일 날 9층이 15억 4천에 매매됐다. 그래서 이 17억이 어떻게 보면, 뭐 속임수가 아닐까,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실제 매물 나오는 거 보면, 대부분 지금 한 17억대, 16억, 17억, 18억,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꼭 그것이 어떤 속임수다 뭐 이렇게 단정 짓기는 좀 힘듭니다. 자, 그런 면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17억에 매매된 것이 향후 대구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물론 1년 전에 있죠. 2020년도에 빌리브 버머였죠. 9월달입니까? 거기 15억 3천에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구 아파트 시장에 어떤 기폭제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2020년 5월달에 초저금리, 역대 최저의 초금리로 인해 가지고 돈이 시장이 많이 풀리는,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아파트가 단기간에 상승하던 그 시기에 기폭제 역할을 하는 불에 기름을 붓는 그런 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같이 거래 절벽인 상황에서 이 힐스테이트 버머가 17억에 거래가 됐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의 의미, 과연 파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보면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면 거의 신고가, 최고가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거의 신고가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아파트 분양에서 미분양이 조금씩 난다. 과연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될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신고가는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미분양이 나올 거고. 그러면 과거와는 또 다른 패턴, 즉 신고가는 계속 나오면서 아파트는 미분양이 되는, 흔히 말하는 1년 전부터 양극화했지만 그게 현실로 나타나는 그런 시기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아파트 분양은 선택적으로 자기가 꼭 실립주하고 최소 5년 이상 거주한다는 그런 각오로 그런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분양을 해야 한다. 자, 그래서 타 지역에 있는 대구 부동산 시장을 좀 걱정을 합니다만 한편으로 돈은 많이 풀렸고, 자, 그리고 정부에서 조만간에 규제가 즉 대출 규제
청년들과 생애 최초 주택자를 위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이런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자, 힐스테이트 버머 17억의 매매 의미 보면 우리는 공부만 많이 하다가 있죠.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성격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흔히 말하는 혈액형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것은 또 혈액형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보통 두 부류, 크게 봐서 두 부류, 물론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너무 꼼꼼히 따지다가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에도 이런 분도 많고 저도 한때 이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뭡니까 뭐 서양 철학자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라는 이런 명언도 있죠. 그래서 우물쭈물 하다가 보면 세상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바뀐다. 예전에는 뭡니까 이 아파트의 흐름이 이렇게 10년 사이클이 있었다. 근데 이 사이클이 지금은 제가 볼 때는 10년 사이클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한 3년, 짧게는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주기로 이렇게 사이클이 좀 흘러가지 않겠는가. 물론 대폭락의 시기는 뭐 10년에 한 번 올지 말지 뭐 그렇지만 아주 뭡니까 큰 파도가 아니고 잦은 파도 같은 경우는 3년 주기로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뭔가 하면 배움 없이 있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도 모르면서 있죠. 지르다가 막 지른다 이거죠. 지르다가 골로 가는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한 번이라도 있죠. 돈이 부족해가지고 코너에 몰려보지 않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막 지르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부동산 부자, 투자로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좀 여유로워진 사람은 최근 10년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볼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있죠.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뜨거운 열기로 시장에 아파트라든지 상가라든지 많은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2008년도, 9년도, 10년도 그때에 상당한 그 이전에 부를 이루었던 사람도 그때 어떻게 보면 부를 다 잃었는 흔히 말하는 낙향하는 그런 신세가 됐다. 그래서 투자한 사람이 대부분 다 실패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최근에 경제적으로 조금 아파트라든지 상가, 기타 등등을 투자한 사람들, 특히 아파트 투자한 사람들 최근에 좀 돈을 벌었다 하는 사람은 10년 이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 초중반에 그 당시에 투자는 지금 못지않게 투자 열풍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열풍이 2008년도에서 10년도를 거치면서 많은 부를 이루었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뭐 속된 표현으로 패가망신했다. 완전히 거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최근에 좀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된 사람은 2012년, 13년도부터 투자한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철저한 배움이 있고 나서 뭐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아포칼립토의 주인공의 아버지가 말씀한 대로 너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신호만 열심히 보면 무주택자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집을 한 채 마련하는데 어렵지 않다. 사실 무주택자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언제든지 뭐 집을 구매하셔도 뭐 괜찮다 하는 게 집을 사셔가지고 단기간에 팔 게 아니고 적어도 5년, 10년 이렇게 매수한 아파트에서 거주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뭐 큰 무리는 없죠. 그래서 크게 봐서 역세권이든지 뭐 초품화 정도만 해결돼도 제가 볼 때는 매수하셔가지고 거주하셔도 뭐 크게 무리는 없다. 물론 단기간에 조금 하락할 수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크게 하락할 일은 없을 거다. 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7억 힐스테이트 버머가 17억 가격대로 거래되었는데, 자, 그렇다 보니까 그 인근의 아파트 가격이 덩달아 호가가 조금 올라가는 자, 그런 현상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거래는 그렇게 2020년 가을처럼 그렇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죠.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앞으로 어떤 신호가 펼쳐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 신호가 펼쳐지게 되면 과거와는 다른, 즉 20, 30대가 SNS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빠른 속도로 주고받기 때문에 만일에 상승의 기류를 타게 되면 들불처럼 번지는 것은 과거보다는 속도가 빠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만 이러냐? 여기만 이런 것도 아니다 이거죠. 여기에 만촌동의 이 지역도 덩달아서 국민평형이 가장 삼정 같은 경우는 16억 호가도 나오고 있다 하는 거. 자, 이런 것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구 지역에 중구를 대표하는 여기 보면 청라 힐스자이, 롯데 센트럴스카이입니까? 롯데.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중구의 대장이었던, 이제 대장 자리를 물려주지 않겠나 싶은데 대신자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 일대 자이 하늘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여기도 어느 정도 가격이 좀 부담스러운, 물론 순구에 비해서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만은 이 가격이 그렇게 쉬운 가격은 아니다 이거죠. 자, 이런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무차 말씀드렸지만 이게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만 올랐을 경우에는 거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최근 몇 년간에 대한민국 전체에서 아파트가 오르지 않은 지역이 없을 정도로, 물론 군 소재지나 아주 소규모 소도시 같은 경우는 오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외의 지역은 전반적으로 올랐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하락을 한다 하면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에는 아파트만 올랐는 게 아니고 모든 자산이 다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쉽사리 떨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신호에 의해서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죽전역 일대에도 가격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많이 지금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전역, 중구 이렇게 많이 보시는데, 실질적으로 달서구에 보면 아파트가 많이 몰려있는 지역은 상인역, 월배역, 진천역이 일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실한 소식은 없습니다만은 달서구 기지창, 이것이 어느 정도 결과가 발표나게 되면 이 일대에는 또 한 번 어떤 바람이 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자, 이런 생각이 들죠. 하여튼 지금은 2020년 가을 그때의 상승장에서 이게 뭡니까? 빌리브 버머가 15억 3천을 찍고 대구 아파트의 어떤 기폭제가 되었던 그거와는 조금 다른 거래 절벽인 상황에서 힐스테이트 버머가 17억 가격을 찍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거래가 되면 최고가로 거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 신고가도 많이 나오면서 아파트는 좀 미분양이 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공존하는 그런 시장이 계속적으로 펼치지 않겠는가. 자, 그러다가 어느 한 방향으로 신호가 나타나게 되면 상승 하락의 이 방향이 꺾이지 않겠는가. 자, 이런 생각을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하여튼 오늘 힐스테이트 버머 17억의 의미는 향후 극과 극을 그렇게 달리는 그런 신호가 될 수도 있고, 일단 신호를 좀 지켜봐야 된다는 게 오늘 제 생각이고, 영화 아포칼립트 시간 나실 때 한번 영화도 한번 시청해 보면 오늘 편안한 하루가 되지 않겠나. 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